유전자 풀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진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한 집단 안에서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 변화는 어떤 특수한 사건에 의해서 우연히 변화할 수도 있는데요. 자연 선택 이외의 방법으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것을 유전적 부동이라고 불러요. 이 유전적 부동이 진화를 야기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만약에 지리산에 백곰이 10마리, 그리고 흑곰이 5마리가 사는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5마리가 죽었는데 그중에 우연히 4마리가 흑곰이었다라고 하면 백곰은 9마리, 흑곰은 1마리밖에 안 남겠죠. 이렇게 흑곰 유전자의 상대적인 빈도가 급격히 감소를 하는데 우연히 감소를 하죠. 이런 소진화를 유전적 부동이라고 해요. 유전적 부동의 예는 천재지변으로 집단의 크기가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이런 병목 효과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산불이나 지진 혹은 사냥 등으로 집단의 대부분이 죽었을 때 남은 집단의 유전자 풀은 원래 집단의 유전자 풀과는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미국 북부의 바다 코끼리는 사냥으로 한 20마리 정도밖에 안 남았었다고 해요. 이때 이 바다 코끼리의 유전적 변이를 조사를 했더니 유전적 변이는 없었대요. 반면에 사냥을 받지 않은 남부 바다 코끼리는 훨씬 많은 유전적 변이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유전적 부동에는 집단의 일부가 모집단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정착하는 경우, 즉 창시자 효과도 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전자 풀에 차이가 있는 두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른 집단으로 이주를 해오면 새로운 유전자가 이 유전자 풀에 포함이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요인인 유전자 이동이에요. 세 번째 요인은 돌연변이에 의한 것인데요. 돌연변이는 한 개체의 DNA가 변해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생성을 하는 건데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기는 거니까 유전자 풀에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 선택이 있어요. 자연 선택은 우연히 나타난 변이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이면 집단 내에서 증가를 하고 유리하지 못한 형질이면 사라지는 건데 진화를 야기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인이에요. 여러 유전자가 형질에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은요. 분포가 위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자연 선택이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먼저 안정화 선택은요. 자연 선택이 평균 크기를 선호를 해서 변이를 줄이게 돼요. 개체군의 특징은 유지가 되면서 평균값의 변화는 없고 변이가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경향이 있어요. 방향성 선택은요. 기린의 목처럼 어떤 특정 한쪽 극단의 개체가 선호가 되면서 평균값이 변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 개체군 내에 진화적인 경향이 나타나지만 환경이 바뀌거나 다른 표현력이 유리해지면 다시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요. 분단형 선택은 양극단에 치우친 개체에게 동시에 유리한 선택인 거예요. 이럴 경우 집단은 두 개의 작은 집단으로 분리가 되죠. 갈라파고스 핀치라는 새에서 분단형 선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핀치새의 중요한 먹이는 늪지 식물의 씨로 딱딱한 단단한 씨와 부드러운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부리를 가진 새는 단단한 씨앗을 쉽게 깰 수가 있었고 작은 부리를 가진 새는 부드러운 씨를 효율적으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 크기의 부리를 가진 새들은 먹이를 먹는데 불리해서 잘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들 핀치새의 부리의 크기는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분단형 선택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지요. 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자연 선택의 예를 보아왔어요. 살충제의 강한 해충의 진화와 항생제의 내성을 갖는 병원균의 출현이 바로 그 예예요. 이러한 것들은 방향성 선택의 예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전자 풀이 변화하는지 요인을 알아봤는데요. 유전자 풀의 변화는 분명 진화예요.